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이상원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가져온 스몰캡은 AP 위성입니다. 사실 AP 위성하면 뭐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 안에서 최근에 시세를 내줬던 건 우주항공 말고 방산이랑 엮인다든지 또 조선과 엮여야만 잘 가고 사실상 AP 위성은 최근 주가가 좋지 못했어요, 대표님.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의 핫섹터가 네. 방산, 조선, 뭐 또 에너지, 뭐 그런 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리포트를 내면서 올해 핫섹터가 에너지, 그다음에 AI 로봇,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우주를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는 다 좋았었는데 뼈 아프게 우주만 안 좋아서 이제부터는 이제 4월 달부터는 또 꽃피는 봄이 오니까 또 우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에서 AP 위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의 상승을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요. 달 탐사 2단계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서 수주가 확대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수주 산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 탐사 2단계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체 우주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겐이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1.5% 수준을 거의 8%, 9% 수준까지 올리자. 그래서 2045년에는 뭐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달 탐사 2단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달 탐사 2단계 프로젝트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들,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인도 등등등 국가들은 지금 달에 대해서 착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2032년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서 거기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임무를 하면서 그런 활동을 펼치기 위한 사업을 펼쳤는데 이게 달 탐사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5천억의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달 착륙선에 대한 설계를 완성해야 되니까 2028년까지 달 착륙선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2031년도에는 달 궤도에 검증 위성을 띄우면서 2032년에 성공을 하기 위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할 거고 바로 203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2045년이라든지 2050년까지 화성 탐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올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주들도 나올 수 있는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름 자체가 또 AP 위성이니까 당연히 이건 우주 사업을 하겠구나. 근데 우주 사업 중에서도 AP 위성은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공위성의 본체하고 탑재체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하나는 위성통신 부품을 만드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뚜레라라고 UAE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지궤도 위성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여러 가지 통신을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성통신 단말기, 뭐 스마트폰 형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AP 위성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아까 달 탐사 2단계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에 들어갈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달 탐사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달 탐사 1단계 사업이 있겠죠. 1단계 사업은 뭐냐면 그 다누리호를 달 궤도선에 띄워놓고 한 1, 2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거의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달 탐사 1단계 사업에서 AP위성이 어떤 걸 납품했냐면 그 위성에 기능을 담당하는 탁재 컴퓨터를 납품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소형 검증 위성이라고 그거를 납품했기 때문에 달 탐사 2단계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에 맞는 탁재 컴퓨터뿐만 아니라 소형 검증 위성 등 이런 것들이 납품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네. 있어서 이런 수주가 올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 탐사 1단계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2단계 역시 좀 기대가 된다. 체크 포인트로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과 관련해서 K조궤도 위성통신망 예타 통과 수혜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풀어주실까요? 이게 5호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아, 없어요? 잘못 알고 네. 계시군요. 이거는 저희가 네. 이제 뭐 3G, 4G, 5G 이제 스마트폰을 할 때 지상에 안테나, 지상국을 설치하면서 했는데 6G부터는 단순히 지상의 확대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부분이 6G 부터. 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G 표준이 안 나왔습니다. 글로벌로. 표준이 한 2027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상망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하는 표준안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2030년에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2기를 저궤도에 띄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띄우고 시범망을 세우면서 지상국하고 단말기랑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하게 또 받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지금 거의 한 2,500개 정도 저궤도 위성을 띄워놓고 네. 지금 통신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6G 기반의 부분이 이제 점점점 발달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와 기반해서 우리나라도 3,200억을 들어서 위성 2기, 2기하고 시범망을 쿠리기 위해서 2030년에 그런 사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기반의 또 탁재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AP위성이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G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P위성 주가 자체만 보더라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도 네. 그 올해부터, 근데 아까 천리안 위성 하다 조금 해서 네네네.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네, 더 풀어주세요. 요것도 이제 규모가 큰 거라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2031년도에 그 정지궤도에 그 위성을 만들어서 띄우는 사업인데, 위성은 각각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관측 위성도 있고 정찰 위성도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기상 관측 위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상 관측 위성이 2개 정도 있는데 요게 덧붙여서 세 번째로 기상 관측 위성을 만드는 건데, 이 사업이 6천억 규모로 가장 큰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여태까지 이제 위성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낮은데 지금 싸 위성 같은 경우는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궤도 위성은 국산화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에서는 거의 국산화를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념비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기상에 대한 관측에 대한 중요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2031년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정밀하게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가지 요 관점에서도 탁재 컴퓨터가 올해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P위성이 좀 수주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실적 잠깐 물어보셨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실적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수주 모멘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우주 관련해서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세 가지가 동시에 착수되기 때문에 네. 카사죠. 우주항공청도 작년도에 설립이 됐지만은 올해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수주가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오면서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다. 주가 상승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도 상승하면서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상승이 결국에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 실적 전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매수하기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주 관련주가 가장 안 갔습니다. 네, 못 갔죠. 예, 못 갔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이제 세 가지 우주 프로젝트가 착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발주에 의한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AP위성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상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